안녕하세요. 오늘은 HTTP 전의 번역수에 대해서 버전 2에는 저런 기능을 이렇게 단순히 나열하는 발표가 아니라 HTTP는 왜 굳이 다음 버전이 나와야 했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각 버전은 이전 버전이 가진 병목을 풀려고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해결 흐름을 버전 1.1, 2, 3 순서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떤 순서로 발표하게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웹이 왜 HTTP 성능 개선을 필요로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1.1 버전의 특징과 한계, 버전 2가 해결한 것, 그런데 2에도 남은 문제, 그리고 버전 3와 QUIC,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을 비교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HTTP 성능이 문제가 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웹페이지 하나를 열면 단순하게 HTML 문서 하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CSS나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폰트, 서버와의 API 응답, 광고나 분석 스크립트까지 전부 다 같이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하나를 렌더링 하는 데에도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HTTP 요청이 오갑니다. 즉, HTTP 성능 문제는 요청 하나를 얼마나 빨리가 아니라 많은 요청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첫 번째 장, HTTP 1.1 버전입니다. 1.1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의 재사용입니다. 비싼 TCP 연결을 매번 새로 만들지 말고 한 번 만든 걸 여러 요청에 다시 쓰는 것인데요. 이것이 가장 큰 개선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보겠지만 이 한 연결 안에서의 기다림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먼저 HTTP 1.0 시절에는 요청을 하나 보낼 때마다 TCP 연결을 새로 만들고 응답을 받으면 연결을 끊는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TCP는 연결을 만들 때마다 3웨이 핸드쉐이크 비용이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청이 많아질수록 이 비용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버전 1.1은 Persistent Connection, 한국말로 지속적인 연결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왼쪽처럼 매번 연결을 하고 끊는 대신 오른쪽처럼 TCP 연결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러 요청에 재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 요청마다 핸드쉐이크 비용을 치르지 않고 오직 한 번의 연결 비용만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금 버전 1.1에서는 한 번의 연결로 여러 요청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연결 안에서는 요청과 응답이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이미지를 먼저 요청하고 그 뒤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CSS, 작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요청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앞에 큰 이미지 응답이 오래 걸리면 뒤에 작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요청들까지 전부 대기하게 됩니다. 줄을 섰는데 맨 앞 사람이 오래 걸리니까 뒷 사람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헤드 오브 라인 블러킹, 줄여서 HOL 블러킹이라고 합니다. 앞 작업이 늦어서 뒤 작업까지 막히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HTTP 1.1을 사용하는 브라우저들은 꼼수 생각해냈는데요. HOL 블러킹을 줄이려고 같은 서버에 TCP 연결을 미리 여러 개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DB의 커넥션처럼 TCP 연결 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연결로 HTML, 2번으로 CSS, 3번으로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 연결이 막혀도 다른 연결은 계속 진행할 수 있으니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결국 연결마다 TCP 생성 비용이 들고 연결해 놓은 TCP 연결을 관리해야 하는 비용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혼잡 제어도 각 연결별로 따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는 HTTP 1.0과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우회한 것에 가깝습니다. HTTP 버전 1을 정리하면 1.0에 비해서 장점은 분명했는데요. TCP 연결을 재사용해서 매 요청마다 연결을 새로 만드는 비용을 줄였고 웹 성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남았는데요. 한 연결 안에서 요청과 응답이 순서를 기다리는 HOL 블러킹, 그리고 그걸 피하려고 연결을 여러 개 열다 보니 서버와 네트워크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의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연결은 하나만 쓰면서 여러 요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HTTP 버전 2가 등장했습니다. HTTP 버전 2의 핵심 아이디어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연결에서 여러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자. 바로 1.1 버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하지만 HTTP 버전 2도 결국 TCP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TCP에서 오는 한계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버전 2가 무엇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HTTP 버전 2는 하나의 TCP 연결을 위해서 여러 요청과 응답을 동시에 주고받도록 설계됐습니다. 핵심 개념은 세 가지인데요. 스트림, 프레임, 그리고 멀티플렉싱입니다. 요청과 응답을 통째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요청을 스트림이라고 하는데 그 스트림을 프레임이라는 작은 조각으로 쪼갭니다. 예를 들면 요 A 두 개가 합쳐진 게 하나의 스트림인데 요거를 저렇게 두 개의 프레임으로 쪼개서 이렇게 한 번에 보내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나눠 여러 스트림과 여러 프레임들을 하나의 TCP 연결 위에서 섞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림처럼 A 스트림, B 스트림, C 스트림, D 스트림의 프레임들이 이렇게 A1, B1, C1, D1, A2, B2, C2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전송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멀티플렉싱입니다. 멀티플렉싱은 한 개의 스트림 데이터를 여러 개의 조각으로 쪼개는 것이 아닌 하나의 TCP 연결에서 여러 요청, 응답을 동시에 처리해주는 기술입니다. 이 멀티플렉싱이 무엇을 해결했을까요? 바로 HTTP 계층에서의 HOL 블러킹을 크게 줄였습니다. 버전 1.1에서는 왼쪽 그림처럼 큰 이미지 응답 하나가 뒤에 CSS, 자바스크립트, 폰트와 같은 그걸 다 막았습니다. 하지만 HTTP 버전 2에서는 여러 스트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프레임 단위로 섞여서 전송됩니다. 따라서 큰 이미지가 처리 진행 중이어도 그 사이사이에 작은 CSS, 자바스크립트의 를 끼워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뒤 요청을 막는 문제가 HTTP 레벨에서는 거의 사라집니다. HTTP2 동시 처리만 개선한 게 아닙니다. 헤더도 압축했는데요. HTTP 요청과 응답에는 쿠키, 유저 에이전트, 억셉트, 어서라이제이션 같은 헤더가 붙는데 이게 요청마다 거의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버전 1.1은 이 헤더를 매번 통째로 다 보내주었는데 버전 2에서는 HPEG 방식 헤더를 압축하고 공통 부분은 참조하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중복된 헤더를 전송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요청이 많을수록 이득이 커지게 됐습니다. HTTP 버전 2를 정리하면 하나의 TCP 연결에서 여러 스트림을 프레임 기반으로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플렉싱, 그리고 HPEG 헤더 압축을 제공합니다. 덕분에 버전 1.1의 순서 대기 문제가 크게 완화되고 연결을 여러 개 열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는데요. HTTP 버전 2는 정말 HOL 블럭 완전히 해결한 걸까요? 사실 HTTP 버전 2가 해결한 건 정확하게 말하면 HTTP 계층의 HOL 블러킹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남아있을까요? 이게 오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HTTP 버전 2는 여전히 TCP 위에서 동작합니다. 그래서 위에 저 계층 스택을 보면 HTTP 응용 계층 아래에 TCP 트랜스포트 계층, 그리고 그 아래에 IP 네트워크 계층이 있습니다. HTTP 버전 2 입장에서는 스트림이 여러 개지만 아래 계층인 TCP 입장에서는 하나의 순서 있는 바이트 스트림일 뿐입니다. 그래서 TCP는 순서를 보장하고 패킷이 손실되면 재전송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앞에 데이터가 손실되면 뒤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에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신뢰성을 보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특성이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HTTP 버전 2에서 스트림 A는 이미지, B는 CSS, C는 APA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TCP 연결 하나에 섞여서 멀티플렉싱으로 전송됩니다. 그림처럼 A1, B1, C1, D 있고 A, B2, C2 순서대로요. 중간에 A2 패킷 하나가 손실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TCP는 순서를 지켜야 하니까 A2가 재전송돼서 도착할 때까지 그 뒤에 B2와 C2 패킷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B2와 C2는 멀쩡히 도착했다고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A의 손실 하나 때문에 B와 C까지 전부 다 기다리게 됩니다. 이게 TCP 계층의 HOL 블러킹이고 HTTP2의 멀티플렉싱 장점이 패킷 손실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HTTP2의 버전 2의 한계를 정리하면 해결한 건 HTTP 응용 계층의 HOL 블러킹, 그리고 여러 연결 사용 부담, 헤더 반복 비용입니다. 하지만 남은 건 TCP 계층의 HOL 블러킹, 패킷 손실 시 모든 스트림이 영향받는 문제, 그리고 TCP의 TLS까지 얹게 되는 연결 수립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TCP가 문제라면 HTTP가 아예 TCP를 벗어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질문에서 HTTP 버전 3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HTTP 버전 3의 가장 큰 변화는 기능 몇 개를 더한 것이 아니라 전송 계층 자체를 통째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기존 버전들과는 다르게 TCP를 쓰지 않고 UDP 위에서 동작하는 QUIC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TCP를 벗어나면서 스트림의 독립성을 얻게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 스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HTTP 버전 1.1과 이 버전 2의 스택이고 오른쪽은 버전 3의 스택입니다. 버전 1.1과 2는 둘 다 HTTP 응용 계층 아래에 전송 계층인 TCP가 있는데요. 하지만 버전 3는 다릅니다. 그 HTTP 버전 계층 아래에 바로 QUIC 계층이 있고 그 QUIC가 UDP 계층 위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즉 버전 3는 TCP를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송 계층 자체를 교체한 변화인데요. 흔히 알기로 TCP는 신뢰성이 보장된 프로토콜이고 UDP는 신뢰성이 없는 프로토콜인데 그 위에 올렸으면 신뢰성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UDP 자체는 기본적으로 연결 관리, 재전송, 순서 보장, 흐름 제어, 혼잡 제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UDP 위에 동작하게 되는 프로토콜인 QUIC가 이 기능들을 직접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QUIC는 구글이 처음 개발한 프로토콜로 스트림, 재전송, 흐름 제어, 혼잡 제어, 거기에 TLS 1.3 기반의 암호화와 빠른 연결 수립까지 더하면서 UDP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전부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QUIC가 TCP가 하던 일을 직접 다 해주면서 TCP의 한계는 피하도록 새로 설계한 프로토콜입니다. QUIC가 HOL 블러킹을 어떻게 줄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TCP는 연결 전체가 하나의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패킷 하나가 손실되면 뒤가 전부 대기하게 되었는데요. QUIC는 이와 다릅니다. 여러 스트림을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요. 스트림 A에서 패킷이 손실되면 A만 재전송을 기다립니다. 스트림 B와 C는 영향받지 않고 계속 처리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비교를 위해서 양쪽 같은 구성으로 그렸는데요. 실제로는 A 스트림, B 스트림, C 스트림이 순차적이 아닌 병렬로 처리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실과 재전송을 연결 전체가 아니라 스트림 단위로 관리하는 것, 이것이 QUIC의 핵심이고 TCP 계층 HOL 블러킹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QUIC는 데이터 전송 중의 병목만 줄인 게 아니라 연결을 시작하는 단계의 지연도 줄여냈는데요. 기존 TCP에서 TLS를 사용하게 되면 그 연결을 할 때 TCP 핸드쉐이크 한 번, TLS 핸드쉐이크 한 번 이렇게 여러 번의 왕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QUIC는 TLS 1.3을 아예 통합시킨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전에 한번 연결한 적이 있는 서버라면 RTT가 가능한데요. 지난번 연결해서 받아둔 암호화 열쇠를 그대로 재사용하기 때문에 핸드쉐이크 응답을 기다릴 필요 없이 첫 데이터를 곧바로 같이 실어서 보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낸 데이터는 재전송 공격에 취약해서 보통 조회처럼 반복돼도 안전한 요청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특성은 모바일처럼 네트워크가 자주 바뀌는 환경에서 특히 유리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HTTP 버전 3를 정리하면 QUIC를 써서 UDP 기반으로 동작하고 스트림 독립성으로 TCP 계층의 HOL 블러킹을 완화했습니다. TLS 1.3을 사용해서 연결 수립 지연도 줄였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HTTP 버전 2에 남아있던 TCP 기반 한계를 그리고 연결 수립 비용에서의 불리함을 QUIC로 풀어낸 버전입니다. 세 버전의 표로 한 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송 계층은 버전 1.1과 2가 TCP, 3가 UDP, QUIC이고,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HOL 부분 두 줄을 살펴보면 HTTP 계층 HOL 블러킹은 더 크게 완화됐고 TCP 계층 HOL 블러킹은 버전 1.1과 버전 2에는 존재하지만 3는 TCP를 아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완화되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각 버전은 이전 버전의 병목을 풀려고 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나왔던 내용 한 번 더 정리한 거고
마지막으로 이걸 왜 백엔드 개발자가 알아야 하냐는 네, 그런 파트인데요. 우리가 보통 컨트롤러 서비스 DB만 보지만 실제 요청은 훨씬 더 긴 경로를 지나오게 되는데요. 브라우저에서 출력해서 HTTP, TLS, TCP 또는 QUIC를 거치고 로드 밸런서나 그런 엔진엑스를 지나서 스프링 서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경로를 알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API 응답 지원의 원인을 더 넓게 볼 수도 있고 HTTP 버전 2나 3의 설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고 엔진엑스나 혹은 직접 다루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로드 밸런서나 CDN 설정을 다룰 때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버전 3가 단순하게 빠르다가 아닌 언제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건 마지막 정리 페이지고요. 네, 여기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여기서